나는 월 얼마까지 최대 벌어봤다. 순수익 기준으로. 매출 말고. 순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500 이상은 벌어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장 인터뷰가 새로운 채널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로 퍼스널 비즈니스인데요. 개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퍼스널 비즈니스에 딱 걸맞는 사업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상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30세라고 하셨잖아요. 30세면 직장 생활 한창 하고 있을 시기 같은데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면은 아마도 뭐 대학교 졸업하시자마자 사업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20살부터 진행을 했고요.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바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금수저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금수저는 아니고 하나도 지원을 받지 않아서 일을 빨리 시작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20살이 딱 되자마자 이제 용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제 조금 벌어야 했던 입장이라서 빨리 시작을 했고, 사실 금수저와는 전혀 무관한 수저가 없었다에 가깝지 않을까. 20살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니까 지금 30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벌써 10년 차 되셨어요. 직장으로 따지면은 라떼 세대 되는 그 그쵸. 연차거든요. 10년이면은 이제 고인물이 되어가는 이제 시기죠. 30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이제 이 분야에서 연차가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요즘 되면은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10년 동안 난 최대 월 순수익, 매출 말고 순수익 이 정도까지 벌어봤다. 이제 월 단위로 이제 가장 많이 받아봤다. 이랬던 거는 1,50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30살이시면 그럼 이미 20대 때 연봉 2억 전후를 기록하셨다는 말씀. 뭐 어디까지나 해당 월의 최대 수익이니까요. 네. 그럼 이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왜냐면은 대학교 1학년이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넓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30살이 된 지금까지 사업화시키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대학생 시절부터 이야기를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를 못했다 보니까 학점을 받고 자격금을 받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었어요. 발표를 좀 잘 하면은 학점을 받기가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발표 공부도 해보고 PPT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작업들이 당시에는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에서의 수상도 괜찮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는데, 사실 직업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회사, 기업들을 상대로 만드는 소개서, 제안서, IR, 바타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사업군들까지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작업일까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긴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단순히 자료를 예쁘게 가공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기획 작업을 거치면서 우리가 자료를 디자인하고 만든 다음 발표자들에게 전달해서 이것들을 코칭하여서 최종적으로는 피칭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회사를 혼자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같이 계시나요, 지금은? 개인 프리랜서로 할 때는 혼자 하다가 이제는 팀원들이 좀 생겼죠. 오, 몇 분이나 계세요? 정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저 포함해서 3명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한 번씩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팀원들도 2명 정도 더 있습니다. 혼자서 일하실 때와 회사의 대표로서 일을 할 때 자세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보는 시각이라든지 훨씬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일단은 뭐 제 이름으로 걸고 하기 때문에 뭐 윤상림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이름을 그대로 걸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 손을 타지 않고 진행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아무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같이 일하는 팀원이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 팀원을 뽑아놓은 건 나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온전하게 내 결정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일할 때는 사실 조금 힘들다든지 아니면 안 하고 싶다든지 이러면은 일을 안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에게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보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절대 굶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따와야 되고, 그리고 일을 최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혼자 할 때는 기획, 디자인, 그리고 상담, 그리고 홍보까지 모든 부분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팀원들이 있으니까 제작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부분들, 특히 반복적인 내용들은 조금 전달을 해주고, 저는 그 시간만큼 다른데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로 도출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게 팀,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조금 더 예쁜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회사를 지탱하는 여러 활동들 중에서 이제 대표님이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하시다가 핵심적인 부분을 대표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고객사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꽤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팀원들이 있다면 프로젝트의 양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단순히 프로젝트의 양을 늘리는 것도 한몫했겠지만 이제 조금 더 대단위의 작업들, 대규모의 작업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회사의 포트폴리오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초창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회사 초창기에는 비록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 과정이 필요한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홍보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몰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셨고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저를 모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을 많이 홍보했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 했던 거는 네이버 블로거였는데 우리가 딱히 돈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많이 올려놓는 것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때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했어요.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했고 홍보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넓은 분야를 다루다기보다는 내가 이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주안점을 많이 두었고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분야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붙여나갈 수 있는 분야들을 하나씩 더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채널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좀 타게 되잖아요. 업계에 있다 보면은 이제 그 상황쯤 되니까 이제는 대다수를 상대를 하고 있는 SNS나 그런 채널들을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타겟을 위한 홍보 방법들을 찾아가 나가는 게 지금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죠. 확실한 타겟을 위한 홍보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예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기존에 쓰던 방법들은 그대로 다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조금 더 나가는 방법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의를 나가서 만나는 곳들에게 확실한 내 포트폴리오를 전달하면서 정확한 타겟들이잖아요. 강의를 들러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충분한 사람들이고 혹은 강의를 주최 주관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조금의 영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향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제가 이벤트나 컨퍼런스를 많이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킹을 통한 또 다른 홍보 방안들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고 지금 시행에 옮기고 있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퍼스널 비즈니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다 혼자서 1인 기업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출근을 했다고 해서 내일 출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홀로 설 수 있는 나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둬야 될 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런 걸 준비해볼까 라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한번 판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조금 너무 러프하게 판매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건데 내가 뭘 알려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가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은 조금 섣불리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지식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20살, 21살이 수능을 치면서 겪었던 고민이나 생각 혹은 루틴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17살, 18살에게는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꽤나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봤을 때 얕은 지식이라고 느끼더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가 여기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는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하나의 분야를 봤을 때 피라미드잖아요.
초보자가 밑에 이만큼 깔려 있고 올라갈수록 되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최상위권은 적어요. 나보다 초보는 더 많다. 수많은 시장은 깔려 있다. 이런 거라서 일단 초보를 대상으로 내 정보를 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여기서 단계를 쌓아갈수록 이제 더 많은 타겟들을 확보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은 더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노하우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들을 쓰긴 하겠지만 어차피 너는 적은 거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인당 관심도는 낮을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시장은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컨텐츠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부족한 건 뭐였는지 혹은 내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나를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길잡이로도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자신을 먼저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지식을, 정보를 파는 것부터가 가장 쉬운 개인 프리랜서 창업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가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볼 때는 금방 망한다. 그냥 공부나 하지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구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 가져가 보니까 이거는 해결이 됐어요.